언제부턴가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었습니다. 뿌연 하늘, 건조해지는 목, 텁텁해지는 입, 나가기 싫게 만드는 미세먼지. 남준희 김민재 저자의 굿바이 미세먼지를 통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 미세먼지는 도대체 뭘까요?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성 물질입니다. 보통 큰 먼지는 코 속에서 털을 통해 걸러지고 코와 목 안에 있는 점에게 잡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미세먼지 입자가 매우 작아서 이런 방어막을 피해 몸속 깊숙이 들어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이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보통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먼지는 건강에 영향이 크지 않는다고 하네요. 반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는 건강에 나쁘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얻고 작은 먼지를 분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는 PM10 혹은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는 PM2.5 혹은 초미세먼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는 PM1.0 혹은 극미세먼지, 나노먼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환경부에서는 다른 나라와 용어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용어 변경을 추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미세먼지는 부유먼지,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로 변경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의 약 60%의 성분은 황산염, 질산염으로 되어 있다는데 쉽게 말해 독성 물질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그한 게 중국에서 나오는 공장, 화력발전소 같은 데 그래서 심하고 자동차, 매연,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거랑 좀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되고 자연적인 발생원은 흙먼지, 꽃가루, 바닷물, 소금 등이 있는데 이런 먼지들의 대부분은 입자가 큰 먼지로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먼지들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소각장 연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 인위적으로 1차 발생이 생기면서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 발생이 나타나고 이게 우리가 먹고 있는 미세먼지로 생성이 됩니다. 이 독한 미세먼지를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대책이 있다면 내가 진짜 무슨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나 하지만 그 확실한 답은 모르겠고요. 수소차니, 전기차 그걸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먼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관세음보살 나만비 타블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해봐야 중국에서 나오면 별 수 없잖아. 그거 안 그래?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는 공장을 좀 줄이든가 잘은 모르겠어요.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왔고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바람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5년에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 노력과 집중이 된 시기는 21세기부터라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당시 오염된 공기가 문제였는데 주 원인은 오존 농도였습니다. 오존 농도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 실시, 소각시설을 쉬게 하고 발전소도 일부 멈추게 하는 등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오존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미세먼지도 확실히 감소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을 꾸준히 시행하지 않자 오존 농도는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도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도 노력하였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의 의무화를 부과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과정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시행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0여 년간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대기 분야 전문가들도 외국과 비교해서 여전히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인 것은 맞지만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2013년 1월 중국에서는 최악의 스모그 발생으로 그냥 미세먼지도 아닌 초미세먼지 농도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올라갑니다. 살인적인 스모그가 중국의 수도권 일대를 뒤덮고 있는데요. 젊은 예술가가 베이징에서 100일간 채집한 먼지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대기 환경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진혜숙 PD입니다. 연일 최악의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 공업용 진공청소기를 든 젊은이가 시내를 누빕니다. 먼지를 채집하기 위해서입니다.
我觉得一方面大家对这个空气很多人也是习以为常，就是不觉得已经麻木了。然后另外大家对关于自己去怎么去改变。 자신을 견과 형제라고 소개한 이 젊은이는 시민들에게 베이징 대기 환경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0일간 모은 먼지를 압축해 실제 벽돌 크기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매년 중국에서는 겨울과 봄철 내내 심각한 대기 오염에 시달렸고 이는 우리 사회의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집중된 관심 속에서 정부는 더 강화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유 유류세를 인상하여 경유차 보급을 줄이자는 것인데 진짜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경유 자동차인가 유류세 인상이 미세먼지의 대책이 되는가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과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를 살 때 개별 소비세 감면과 저공해 자동차 구입 시 국고 보조금 인상, 발전소의 폐쇄와 설비 교체 및 성능 개선 등 많은 노력에도 미세먼지는 계속 심각해질 뿐이었습니다. 2016년 봄 내내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 정부는 정책이 나왔어도 무관심으로 인한 적극적인 시행 부족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당시 오존 농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들이 실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봤으니 뭔가를 시도하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의 효과를 봤던 정책으로 실질적인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부터도 잘못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데도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불을 밖에 말리기까지 합니다. 이에 따라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대처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차를 적게 타는 겁니다. 웬만한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걷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환경을 위해 살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실천인데요. 개인적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 경제적 손해나 동기부여가 떨어져 꾸준한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실천이 어렵지만 조직적인 행동으로 환경을 위해 움직이면 혜택을 받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지원도 받게 되면서 목소리를 높여 더 많은 이들에게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인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간혹 착용할 때 튄다고 하는데 건강을 생각합시다. 참고로 마스크를 빨아서 재사용하면 차단 필터가 손상되어 미세먼지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정부와 시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을 행동으로 옮길 때 더 이상 우리에게 미세먼지는 문제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독서를 실천하자의 독서실이었습니다.